다음 주부터 오잖아, 지은성. 내가 다음 주부터 오라고 했잖아.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은 이제 수요일날 봤던 시험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봤던 시험에 대한 총평이고요. 그래서 1교시는 총평이랑 그 다음에 3점짜리들을 해설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2교시 때 좀 4점짜리들을 좀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은 좀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약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볍게 좀 등급컷부터 보자면은요. 확통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은 92점이고 2등급은 83점, 3등급이 73점이고요. 현재 5등급이 38점, 6등급이 23점, 7등급이 14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재 4등급과 5등급 사이에 등급 격차가 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미적분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4등급과 5등급 사이에 등급 격차가 많이 커요. 그 말은 곧 상위권은 압도적으로 잘 봤던 시험이었고 하위권은 압도적으로 못 봤던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잘 낸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어제 봤던 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등급컷이 올랐죠. 지금 현재 이 등급컷으로 지금 현재 확정이 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이 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잘 낸 시험은 아니라서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 난이도 조정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권들이 생각보다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의 기준이고요. 오늘 새벽 기준이었고 그랬을 때 단원별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학 1에서 총 11문제가 출제됐고 수학 2에서도 마찬가지 11문제가 균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1과 수학 2 같은 경우는 전범위를 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다 수능 시험 범위랑 똑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2점짜리로는 늘 나오는 친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그 단골 스테디셀러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친구가 1번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가장 특이한 점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가 넌 왜 늦었냐? 아니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엘리베이터가 거짓말 안 치고 2분씩이나 늦은 이유는 뭐지? 아니 봐봐요 도착을 했어요. 응.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거든요. 응. 엘리베이터가 계속 2층에서 안 내려오길래 걸어 올라와서 늦었어요. 그러면은 걸어 올라오는데 늦었다. 그럼 걸어 올라오는데 1분 이상 걸릴 거니까 여기 도착한 게 1시 5분이야 소리잖아.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1시 5분까지 여기 딱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 지금 이거 오피셜로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는 중요한 강의인데. 네. 아 이거 유튜브에 이거 공개로 해가지고 이거 대표 영상 올려야 되는데 너가 지각하는 바람에 이거 대표 영상으로 못 올리잖아. 아 지금이라도 다시 처음. 싫어. 어디서 주작을 하라고 강요를 해? 응? 아니 사람이 너무 많이 지각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 너 요즘 매일 지각해 아주 그냥 3학년 되더니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아주. 에휴 등급컷이나 보여주자면요 현재 등급컷은 요래요. 몇 등급인지 대충 예측해 보세요. 네. 본인 등급 채점 해봤을 거 아니야. 아니 다 하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다시 이어서 가자면 특이한 점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래프 이용하는 문제가 22번이랑 10번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을 문제 푸는 것이 주관식 1번으로 나왔습니다. 늘 나오던 게 나왔고요.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3점짜리로 하나 나왔고 그래프 최대 최소 주기 이용하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였던 게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봐봐. 이제 삼각함수는 대부분 다 문항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로그 함수랑 수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 내는 추세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삼각함수는 솔직히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14번으로 조금 어렵게 나온 것처럼 보이나 중학교 성질관 우리가 배웠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잘 이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쉬웠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문제 이게 바로 가나다 빈칸 채우기 문제였죠. 그래서 가나다 빈칸 채우는 문제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나왔고 수열의 합 시그마 성질 물어보는 게 두 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었고 하나는 그냥 대놓고 시그마의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나왔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게 12번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섞었습니다. 교묘하게. 등차 등비 수열과 교묘하게 섞은 문제로 해가지고 얘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끈기 가지고 모든 케이스를 나누어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답을 냈으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일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2점짜리 한 문제, 그리고 3점짜리 5문제, 그리고 4점짜리 5문제 해가지고 총 36점으로 균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수학2입니다. 수학2도 마찬가지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특이한 점은요. 21번이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고 케이스를 다 일일이 뜯어놓고 갔어야 되는 아주 그지 같았던 문제였는데 그게 다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었기 때문에 21번은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현재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현재 파악이 되어지고 연속 문제는 가장 쉬운 아주 기초적인 문제 나왔습니다. 그거 4번. 그 다음에 미분 문제가 이번에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진짜 2점짜리 늘 알고 있었던 그 도함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3점짜리로 물어본 게 곱의 미분법. 이렇게 미분 계수항 도함수의 성질을 2문제에서 물어봤다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 정리에서는 한 문제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대극소도 늘 나오던 친구가 나왔고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이게 15번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였고요. 중간에 그 방정식의 성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방정식 해의 개수를 찾아내는 과정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5번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였고 오답률이 높아서 오늘은 15, 21, 22 세 문제는 안 할 겁니다. 이건 시즌2에 연습을 좀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끼워 넣어서 풀어드릴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시즌2 들어가게 되면서 중간중간 끼워서 풀어드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얘 15번, 21번, 22번 오늘 안 해준다 해가지고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걔네들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약간 극한과 연속에서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미분계수와 도함수 부분에서 우리가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우리가 총 4문제가 나왔고 적분에서 5문제가 나온 이번에 특이한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정적분 문제 1문제, 정적분 2문제, 그리고 넓이 구하는 문제,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위치, 거리를 다 같이 물어보는 문제 1문제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속도 가속도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11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는 많이 쉬웠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는 많이 쉬웠고 조금만 분석해서 풀었으면 답이 금방 나왔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신유형이라고 해봤자 어려운 것이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 니은, 디귿과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가 부활한 거를 제외하면은 기존과 그래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탑5는요 5위부터 보여드리죠. 그래서 5위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14번 문제로 오답률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답률은 현재 총 60.1%인데 이거는 정보를 좀 숨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 좀 뭐지? 이 생각이 좀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보만 다 풀었다면은 14번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단 기출 분석이 정확하게 돼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답률 4위로는요 20번입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었고 오답률은 73.1%입니다. 얘가 많이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연습을 안 했던 유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다 빈칸 채우기 유형은요 최근 들어서 한 3년 가까이 나오지 않았던 유형입니다. 근데 그 안 나왔던 유형이 지금 다시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당황시켰을 텐데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시문항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문항이 비슷한 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위 같은 경우는 15번.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이용한 그 다항함수의 그 함수를 찾아내는 오답률이 80.6%에 기록하고 있는 압도적으로 높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오답률 굉장히 높아가요. 그래서 2위는 2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대망의 1위는 몇 번일 것 같아? 누가 봐도? 늘 차지하는 친구. 22번이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장 특이한 점은요. 그동안의 킬러로 나와 있던 문제. 그러니까 킬러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보다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변별력을 갈랐던 문제는 무조건 미분, 적분 아니면 수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조를 다 깨버리고 오답률 가장 높은 센 문제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잘 정복한 사람만이 수학이를 충분히 정복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생각보다 요즘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는 게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배점도 세고요. 생각보다 문항수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쉬운 거는 압도적으로 쉽고요. 그러니까 거기선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작년 수능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난이도가. 작년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하지만 변별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극명했던 시험이에요. 다시 한번 뭐냐면 만점자의 비율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표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미적분의 등급컷을 보면은 1등급이 84점으로 굉장히 낮아요. 다시 한번 뭐냐면 같은 표점을 받더라도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더 많이 틀려도 미적분에서는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왜? 확률과 통계는 너무 쉬웠고 미적분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으로 선택했다면 굉장히 등급, 다시 한번 표준 점수를 받아내기에는 굉장히 유리했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공통에서 힘을 그렇게 많이 쏟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더 그래서 극명했던 시험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점, 3점짜리들은 이제 진짜 교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 3점짜리를 실수해서 틀렸든 아니면 몰라서 틀렸다면 개념서를 딱 피시고 그 개념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능 수학을 적어도 볼 거라면. 그리고 그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맞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48점을 확보하고 갔었어야 됩니다. 됐지? 단 복습을 안 해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같은 경우는 틀려도 내가 큰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교과 개념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틀렸다면 교과 개념이 아직 흔들흔들거리는 거기 때문에 그 교과 개념을 확실하게 내가 복습을 해줄 때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잡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점은요. 이거예요. 요즘 4점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무조건 구해야만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과 21번처럼 케이스 일일이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약간 경우의 수에서의 노가다와 같은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노가다 문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결코 무시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기출의 근거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기출 연계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능 특강 자체가 기출 연계성이 높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출 연계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우리는 그동안 풀수록으로 기출의 3분의 2 이상을 분석을 했어요. 난 했어. 수업으로 다 나갔어. 너네가 늦장 부려서 분석 안 한 거야. 알겠죠? 그거를 반성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쇄신하는 마음으로 기출 분석을 절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항과 빈칸 문제는 부활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연습하고 싶으면 예전 기출 문제, 가나형 문제들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나형 문제들을 통해서 철저히 한번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는 한번 진짜 풀어보라는 주제야. 그리고 얘네들이 나올 주제가 생각보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내가 시즌2에서 극명하게 연습해 드릴 겁니다. 얘네들이 나오는 주제는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어삼시사 유형. 그러니까 3점은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되겠고 4점짜리 일부도 다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삼시사 유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어삼시사의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는 넓이입니다. 넓이는 생각보다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넓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속도 가속도입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11번으로 나왔었던 속도 가속도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정도까지는. 그리고 등차 등 미수열에 관련된 문제들. 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맞춘다는 생각으로 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맞춰놓고 남은 세 문제를 남겨놔야 돼. 그리고 그 세 문제를 남겨놓은 그 기간 동안 무조건 그 세 문제를 봐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한다는 전제하에는 3점짜리랑 2점짜리에선 실수가 아예 없다라는 전제하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2, 3점짜리는 확실하게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 3점 문제들은요. 그냥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기출 정도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하면 개념서를 풀어야 되겠지만 개념서도 잘 보게 되면은 쓸모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개념서를 가지고 확실히 하시되
문제는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우리 전지적 수학 시점 개념편이 그런 교재입니다. 맞냐? 철저하게 그렇게 내가 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편 교재들 설마 버렸으면 PDF 안 줄 거니까 PDF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약간 개념만 위주로. 어차피 니네 2학년 거 영상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2학년 거 영상 다 안 내려놨거든요. 볼 수 있어요. 쭉 이렇게 내리다 보면 유튜브 링크 그대로 들어타서 볼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어? 쭉 내려야 돼. 쭉. 엄청 내려야 돼. 그 확통 미적 그 부분이 너네 2학년 거 그대로 계승한 거기 때문에 쭉 내려야 돼요. 확통 미적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 2학년 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쭉 내리다 보면 여러분이 2학년 때 했던 거 다 업로드 돼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비공개가 아니라 링크 타고 들어가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면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물론 유튜브 들어가면 안 나와요. 유튜브는 다 링크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내가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맘이야. 올해 걸로 다 쇄신했거든. 올해 걸로 다 리뉴얼이 됐거든요. 지금 영상들을. 그러니까 쭉 내리시면 있어요. 쭉. 유튜브 들어가면 없어요. 밴드에 쭉 내려가 있어요. 밴드요? 밴드 라이브가 아니라 그 밴드에 유튜브 링크로 해놓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그 밴드 라이브 아니면 다 안 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재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틀린 부분에 대한 개념 복습은 반드시 좀 확실하게 좀 하세요. 개념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3번. 제발 어떤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풀지를 생각하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에 맞춰서 스텝을 밟아가지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4점짜리들을 풀기 위해서는요. 문제, 즉 다시 하면 어떤 문제에서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빈칸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식을 도출해서 답을 구해야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까지 좀 내가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수특, 수능 완성은요. 반드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완성은 이제 출간은 됐습니다. 수능 완성 또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문제들을 시즌2에 내가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2 교재는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그 커리큘럼으로 해서 교재가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풀수록이 7월 달까지 해가지고 내가 분석이 끝나면 8월 달을 이용해가지고 8월 달을 이용해서 8월부터는 그 교재로 나갈 거예요. 8월, 9월 2달 동안은. 그래서 8, 9월 2달 동안 그렇게 나가고 10월 한 달 동안은 파이널 모의고사 돌릴 겁니다. 다시 뭐냐면 7월까지는 풀수록 나갈 거예요. 7월까지는 풀수록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시즌2 때는 미리 얘기합니다. 시즌2 때는 미리 얘기할 거야.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시즌2 때는요. 학원 방학 때도 수업합니다. 학원 방학 기간에도 수업합니다. 어차피 방학 마지막 날에 하니까요. 수업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그 학원 방학 때 수업을 하는 대신에 휴강은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그 휴강을 학원 방학 기간으로 붙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능 수학은.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는 수능 수학 원비를 따로 안 내도 된다. 여기까지 좀 미리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물론 미리 낸 사람들은요. 그 나중에 내가 이렇게 2월 처리해 줄 거예요. 알겠죠? 원장님이랑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부분은. 휴강 기간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4번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푼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기억니은 디귿 문항과 빈칸 문제의 부활에 따라 예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거는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그 프린트로 드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숙제 프린트로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 숙제 프린트 문제들이 괜찮은 문제들이니까 그거는 좀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교재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주제는 솔직히 어디서 나올지 대충 정해진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나올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3점짜리 문제들 해설하러 갑시다. 야, 1, 2번 따위는 내가 해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 2번 따위는? 1, 2번은 틀렸으면 혼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 2번은 혼나야 돼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3점짜리도 3, 4번은 안 해주는데 3번은 해주겠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시그마를 아직 안 해줬더라고요. 시그마를 아직 안 해줬더라고. 아주 그냥 세월이 야속해요. 그죠? 세월이 야속해서 시그마를 안 해줬기 때문에 시그마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그마의 성질 혹시 기억나나요?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에 대해서는 분리가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지.
다시 한번 뭐냐면 우리가 저기 있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7까지 갔을 때 AK가 8이라면 그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시그마를 요렇게 여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봐봐. 그럼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니까 얘네 둘로 현재 시그마를 나눠줘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주게 되면서 나한테 주어지고 있었던 식 자체가 첫 번째는 시그마. 그러니까 나는 여기 K가 1에서부터 7까지 갔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첫 번째가 2AK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하기 시그마 똑같이 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 K가 1에서부터 7까지 갔을 때 1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실수배는 또 앞으로 빠져나가도 되니까 안 되니까. 실수배는 앞으로 빠져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 결국 우리는 K가 1에서부터 7까지 갔을 때 여기는 AK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얘네들은 상수배거든요. 그러니까 1을 계속 더하라는 소리야. 몇 개만큼? 7개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1을 계속 7개만큼 더해라. 그러니까 1 곱하기 7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데 얘는 8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8 곱하기 2에서 만들어낸 16에다가 우리는 1 곱하기 7에서 만들어낸 7을 우리가 더해주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6 더하기 7 하세요. 정답 얼마예요? 그렇지. 정답 23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그냥 기본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약한 거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4번 이거 틀린 사람 이거 틀린 사람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왜?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잖아. 그쵸? 좀 그동안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그럼 여기 4번은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fx가 있는데 이 fx가 밑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하다? 그치 밑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를 나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유일하게 찢어져 있는 그 점이 있겠지. 그럼 유일하게 찢어져 있는 점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함수가 유일하게 갈라치고 있었던 그 점이었던 x가 3일 때 결국 우리는 fx가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x가 3일 때 fx가 뭐하기만 하면 돼요? 연속이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 다른 말이 결국 x는 3에서 뭐라는 소리냐면 연속이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있을 건데 얘네 셋의 조건이 다 어떻게만 하면 얘네들이 이미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어? 다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뭐야? 어차피 함수값은 둘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좌극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3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그 fx랑 그 다음에 우린 여기 있는 3의 우극한만 봐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우극한이 서로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같던데 이거 보여주게 되면 사실 게임 끝나는 거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같던데 이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니까 3, 3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a-9와 여기 3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건 15-a 둘이 생겼고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넘어가게 되는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2a가 여기 얘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a값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가 얼마? 그렇지. a가 그래서 12. 그래서 정답도 똑같이 3번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아주 아름다운 간단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 5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 이거 틀렸다. 혼나야죠? 왜? 이거 그냥 단순하게 뭐 하란 소리야.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 단순하게 뭐 하란 소리야. 그냥 적분하란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분의 기본은 함수의 차수를 하나 올리고 아니면 하나 내리고 하나 계속 올리면서 그 차수 올라간 것만큼을 분모에 그대로 깐다 안 깐다? 깔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인테그랄 결국 나는 0에서부터 2까지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제 그러니까 6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를 우리가 적분하는 것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차수를 하나씩 올리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되냐면 x가 되었고 얘 여기서부터 2까지야. 단 여기 있는 차수 올린 것만큼의 숫자만큼 분모에 그대로 깔아주니까 안 깔아주니까 깔아주다 보니까 얘는 그래서 3으로 나눠주게 된 얘는 2가 되고 얘는 그래서 날라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 거부터 집어넣은 거에서 우리는 아래 거 집어넣은 거 빼주면 되는데 아래 건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0이잖아요. 여기 누구만 집어넣어준 게 정답이냐면 위에 거 2만 집어넣어준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8이 16. 그 다음에 우리는 2의 제곱이었던 4. 거기 우리는 2 더해준 게 정답이 되죠? 그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이거 계산하면? 그치. 정답은 14죠. 그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되는 아주 초절정 간단한 귀요미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점짜리들 다 이런 난이도예요. 보니까.
그래서 3점짜리들이 싹 다 이런 난이도라서 만약에 틀린 게 있었다면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그래서 6번입니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왜? 지금 현재 두 함수 A, B에 대해서 fx가 주어졌는데 저 코사인 함수에 나는 뭐랑 뭐를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코사인 함수를 뭐랑 뭐를 알려주고 있어요. 코사인 함수에 뭐랑 뭐를 알려주고 있어. 그치. 최대값과 주기를 알려주고 있죠. 그럼 여기 첫 번째 fast 1번.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을 거냐면 주기 먼저 찾을 거야. 그럼 주기는 우리 주기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바로 누구의 개수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분모가 x의 개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뒤에 있었던 그 x의 개수의 절대값인데 근데 어차피 우리는 b가 개수인 건 아는데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보니까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양수지. 그럼 b는 양수지. 그럼 절대값 씌워봤자 얘는 마이너스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b분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로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가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원래 주기 몇 파이예요? 코사인의 원래 주기 몇 파이예요? 그치 2파이. 그럼 b분의 2파이를 계산을 해봐. 그럼 여기 있는 b분의 2파이가 지금 현재 주기가 뭐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파이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가 파이가 되고 싶어. 그럼 b가 얼마가 되기만 해야 얘가 파이가 되냐고. 그러니까 얘를 계산했더니 파이가 됐대. 그럼 b는 얼마예요? 그래 2. 그래서 b는 2예요.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최대값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최대값을 찾아주는 게 그 다음이지. 그럼 최대값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코사인 자체를 봤을 때 우린 코사인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걸 알아요.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거려. 1과 누구? 마이너스 1이지. 그럼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 결국 뭐야? 코사인이 제일 커졌을 때가 최대값이 될 후보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야. 근데 A는 마찬가지 양수였기 때문에 결국 부호의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안 뒤집히지. 다시 한번 뭐야? 이 최대값은 그래서 누가 최대일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시면 되냐면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제 코사인 bx가 최대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코사인이 최대다. 그럼 코사인이 얼마이다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니까 코사인이 최대가 되고 싶으면 코사인이 얼마이 되기만 하면 돼요. 1. 최대값은 1이니까 그래서 얘가 1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1일 때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 얘가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따라서 나는 여기 있었던 a 더하기 1 나왔는데 얘가 현재 최대값 8입니다. 그럼 a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a가 7. 나는 둘 더하라 그랬지. 그럼 7 더하기 2 하세요. 정답 몇 번? 정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 가지고만 그냥 풀면 되는 아주 초절정 간단한 귀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요.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거 초절정 귀요미 문제인데. 그래서 6번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셨으면 돼요. 지금 현재 여기 계속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안 어렵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알겠죠? 됐죠? 자, 3점짜리는 이렇게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잡아주면서 가는 걸로 하고 7번! 곱의 비문법을 쓰는 아주 초절정 귀요미 간단한 문제죠. 그죠? 왜냐? G'X를 구하는 거잖아요. G'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건 G'3이야. 그럼 진짜 저 말 그대로 저 GX 미분해야 돼? 미분하지 말아야 돼? 일단은. 해야 되지 않아요? 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찾아서 일단 걔부터 해봐.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G'X를 구할 거니까 저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5x 제곱 더하기 우리는 x, fx가 있다면 얘를 미분해 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5x 제곱을 우리가 미분해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없으니까 얘 미분 가능 불가능? 얘 가능. 그럼 얘 미분해봐. 그럼 5x 제곱 미분해봐. 몇 x야? 그래 얘 10x고 얘 자체가 뭐의 미분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곱의 미분법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미분해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거 x 미분했으니까 1 그랬을 때 뒤에 거 미분 안 하니까 fx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그러면 우리는 앞에 거 미분 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안 했으면 뒤에 거 미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f'x까지 곱해준 것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이게 현재 g'x인 거예요. 그럼 g'3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g'3은 그냥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지금 여기 있는 요 x에다 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10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30과 그 다음에 우린 여기 있었던 얘 F3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제 그래서 우리는 3 F'3
3을 우리가 다 계산해 주기만 하면은 그게 정답이 되겠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F3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 F3은 얼마야? 얘가 현재 F3이요? 2예요. F'3이 얼마니까요? 1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정답 몇 번? 그치 35죠? 그 정답은 5번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아주 초절정 귀요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틀렸다면 개념이 약한 거예요. 확실하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7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가 있고요. 다음 객관식의 3점짜리 마지막 문제죠. 8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8번 들어갈 건데 지금 봐봐. 나 지금 정확하게 해설 시작한 지 15분 됐거든요. 해설 시작한 지 15분 됐어요. 지금 딱 정확하게 30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30분이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벌써 8번입니다. 다음은 문제 5개 남았어요. 됐나요? 네. 3점짜리는 5개 남았습니다. 이 8번짜리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주관식 4개 보면은 끝나요. 아, 일찍 끝나는 게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데. 왜요? 응? 넌 본인의 점수를 모르고 쟤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걸 실수해요. 그죠? 그치? 6번, 7번 그지? 어? 지금 보니까 너도 느끼지? 쉬웠다는 거. 어? 너 여기까지 틀린 거 있어 없어? 저요? 어. 저 근데 제가 풀었던 생각나는 답하고 보면은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제가 풀었던 답하고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대로 보면. 뭐 나중에 표정 까보면 알겠지 뭐. 등급이랑. 자 여기 보세요. 자 8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내가 적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각변환입니다. 삼각함수에 약간 좀 각변환이 좀 들어가 있는데 각변환하는 거 되게 쉽죠. 왜? 파이죠. 그럼 파이는 물어봅시다. 몇 도예요? 파이는 현재 몇 도예요? 180이죠. 그럼 그 18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여기 있는 180 기준으로 봤을 때 180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서로 바꾸는 애요 아니면 안 바꾸는 애요? 바꾸는 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서로 바꾸는 애요? 안 바꾸고 있는 애가 180이죠. 그럼 얘는 서로 안 바꾸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안 바뀐다. 다시 얘기하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뭐가 될 거냐면 사인 세타가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야 돼요. 다시 하면 90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바뀌지 않아요. 다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남은 건 뭐냐? 부호만 잘 판단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파이 마이너스니까 180도에서 뺐단 말이야. 그럼 180도에서 빼면은 몇 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2사분면 쪽으로. 그럼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니까? 사인만 플러스죠.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얘 원래 부호를 따라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사인이니까 얘도 플러스가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인 세타다. 이걸 바로 떠올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인 값이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 플러스래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여기 잘 보게 되면은 양변을 왠지 코사인으로 나누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으로 나눠서 보게 된, 잘 봐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분에 나는 여기 있는 사인 세타를 구할 거고 얘가 현재 뭐가 되었냐면 2가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잡고 있어야 돼. 이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 x분의 y죠. 어떻게 보면은 코사인을 x좌표로 잡고 사인을 y좌표로 잡으니까 x분의 y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 잘 봤을 때 얘가 그럼 x분의 y거든. 그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삼각함수 기호 또 있지. 그게 바로 뭐야? x분의 y로 얘기하는 게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뭐라고? x분의 y로 얘기해 주는 유일한 친구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그게 바로 누구야? 그게 탄젠트예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분의 사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순간 아, 얘 탄젠트인데 이거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나 탄젠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야? 이 2라고 나와 있는 게 탄젠트예요. 그럼 봐봐요. 이 탄젠트 세타가 2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정보를 같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주고 있는 첫 번째 정보는 바로 여기 있는 탄젠트는 결국 여기 있었던 이 탄젠트는 0보다 크다 아니면 작다. 첫 번째 조건 얘는 현재 0보다 크다 작다. 그렇지. 얘가 0보다 큰 양수가 나왔다. 그럼 사인과 탄젠트 모두 다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 코사인도 양수가 나올 거다 아니면 음수가 나올 거다?
그치, 코사인도 양수가 나올 것이다. 왜? 이건 1사분면각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현재 코사인 세타도 그래서 양수가 나올 거고. 그럼 탄젠트라는 값을 줬으니까 그럼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밑변분의 높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지. 그럼 밑변이 1이었고 높이가 2였단 소리니까. 그러면 삼각비 자체가 직각삼각형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럼 여기는 밑변의 길이가 루트 얼마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냐면 루트 5가 되겠지. 예제곱과 예제곱 더한 거에 루트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코사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이렇게 해서 코사인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세타를 여기로 잡았을 때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래서 답은 루트 5분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이 돼. 이거 유리화해 준 게 정답이에요. 그럼 루트 5분의 1 유리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5분의 뭐가 되었냐면 5분의 루트 5가 된 거죠. 정답 그래서 5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되면은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뭐 때문에 틀린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6쪽으로 가보죠. 그래서 우리 뒤로 넘어가서 6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16번. 자, 로그 방정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로그 방정식은 일단 누구처럼 그대로 풀되 로그로 풀어요 이거? 아니야? 심지어 얘네들은 밑이 다 똑같아요. 잘 보면. 그럼 우린 누구끼리만 비교하라 그랬어요? 진수끼리만 비교하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진수끼리만 비교하라 그랬으나 여기서 조심 하나만 하세요. 조심 하나만 하세요. 바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 잘 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반드시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어쨌든 로그 문제를 풀 때는 누구의 범위를 제일 먼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요? 그치.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바로 진수의 범위는 찾아주셔야 됩니다. 진수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이 있을 건데 제가 아무거나 오진 못해. 그러니까 쟤네들이 올 수 있는 애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네 먼저 우리가 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x 더하기 1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진수는 양수만 오니까요. 그리고 얘는 1은 와도 돼요? 안 돼요? 진수의 입장에서는요. 1 돼요? 안 돼요? 진수는 돼요. 그러니까 우린 요 두 가지 조건만 찾아주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풀어주게 되면 x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기만 하면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고 밑에 것도 풀어주게 돼.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 돼. 그럼 둘을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범위를 찾아달라는 소리니까 결론적으로 x는 누구보다 큰 거를 찾아달라는 게 우리 정답이 돼요.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 누구보다 큰 거 찾아라? 그렇지. 얘가 조금 더 범위를 압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공통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x는 1보다 크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얘네 그냥 진짜 진수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로그 5에 결국 얘네 합칠게요. 그래서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 왜? 미치 같은 로그들의 합은 진수들의 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바꿔도 되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25랑 9인데 얘네 다 제곱들을 다 밖으로 빼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얘네 잘 봐봐. 그러니까 얘가 현재 로그. 그러니까 나는 현재 25는 현재 5의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가 현재 몇의 제곱이냐면 3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들은 다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밖으로 다 튀어나가게 되면서 분모에는 저기 있었던 밑에서 나왔던 지수가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수에서 나왔던 지수는 분자로 올라가게 된 얘가 그래서 로그 그래서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린 여기 로그 5에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얘네 2랑 2는 약분이 되니까 결국 뭐야? 우리는 결국 다 필요 없고 누구끼리만 비교하면 되냐면 밑줄. 그러니까 난 여기는 요 진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진수 하나 얘들끼리만 우리가 비교해주기만 하면은 완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진수들끼리만 비교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게 결국 저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 3이랑 같았대요.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사실 게임 끝나는 거죠.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얘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래서 3이야.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x제곱이 4란 말이지. 그래서 x가 2개 나와요. 제곱해서 4 되는 거 2개. 누구랑 누구지? 2랑 그런 다음에 누구도 원래 있는데 마이너스 2도 있는데 둘 다 답이 안 된다고요. 왜?
이제부터 저 범위를 만족하는 애만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1보다 큰 애만 찾아준 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밖에 안 됩니다. 끝. X 2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요.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16번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다음은 17번인데요. 이거는 간단한 우리 뭐 하라는 문제야? 미분하라는 소리야? 적분하라는 소리야? 이거 미분하라는 소리야? 프라임 주고 fx 찾으라 그랬는데? 이거 적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수하게 적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단수하게 적분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적분을 좀 해보자면 그래서 우리는 fx를 구할 거다. 그럼 fx 자체가 자, 우리 fx를 식을 찾는 거야. 그럼 식을 찾을 때는요. 우리 부정적분 해야 돼요? 정적분 하셔야 돼요? 식을 찾을 때 부정이야? 정이야? 부정이다. 여기 위에 있잖아. 여기 위에 있잖아. 부정적분 하시는 거예요. 식을 찾는 건 무조건 부정적분입니다. 알겠지? 정적분은 값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함수 값을 찾는 거야. 어떤 적분 값을 찾는 거야. 그게 정적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인테그랄 그냥 f'x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f'x가 나는 여기 있었던 얘 3x 제곱 더하기 4x입니다. 얘를 그냥 진짜 적분하시면 돼요. 그럼 얘 적분하다 보니까 차수 다 올리게 되면서 얘가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우리는 2x 제곱 항상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적분상수 누가 항상 붙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붙어요. 그러니까 C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F 누구 알려준 거냐면 그래서 여기에 F0 알려준 거예요. 왜? F0는 대놓고 C 하나만을 얘기하니까. 그럼 얘가 현재 0이 아니네요. 아쉽게도. 그럼 얘가 3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럼 fx 완성했네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fx 자체가 그럼 얘가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이 x 제곱 그 다음에 우린 적분상수 C니까 3이다. 이렇게 놓고 우리는 f 결국 얼마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예요. f 얼마 찾으래요? f2를 찾으라니까 그럼 f2를 찾아주세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6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다음 18번 문제는요. 이것도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기만 하면은 얘는 금방 풀립니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랬을 때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요. 역대급으로 빨리 끝났는데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자,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첫 번째,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마 7월 달에 복귀하고 나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긴 할 텐데 지금 미리 알아는 두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3개의 공식을 주고 3개를 외우라고 하지만 그건 내신이고요. 학교 시험은요. 그 다 외워야 되겠지만 교과서 그리고 수능에서는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나오게 되는 자연수 1제곱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그 자연수 2제곱. 얘네들만 우리가 계산 결과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밖에 안 나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얘가 그래서 2분의 평균 낸 거야. 바로 누구랑 누구 곱한 거의 평균이냐면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랑 그 숫자에 하나 더한 거. 얘네들을 곱한 거의 평균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의 K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K제곱 같은 경우는요. 얘가 그럼 몇 분의로 시작할 수 있냐면 6분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6분의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랑 거기에 우리 하나 더한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거에 2배 해주고 1 더한 거 얘네 셋의 곱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낸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사실 게임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가지고 봐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러면 보면은 아까도 배웠다시피 시그마는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게 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실수는 앞으로 나가도 되니까 안 되니까. 실수배한 거는 앞으로 나가도 돼야 안 돼요? 그것도 되니까. 다시 하면 우리는 시그마로 갔을 때. 그래서 시그마. 그러니까 나는 여기 K가 1에서부터 6까지 갔을 때 나와 있는 요 K제곱과 그 다음에 2는 앞으로 빠져나온 시그마.
그러니까 K가 1에서부터 6까지 갔을 때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K제곱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식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서 몇 분의 1로 출발하게 되니까요. 몇 분의 6분의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 있는 건 6과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더한 거 7과 그 다음에 얘 2배 1을 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12 더하기 1은 13까지 이렇게 셋을 곱해준 것이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 2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2배 곱하기 그럼 시그마 그대로 가게 되면 분모가 몇 분의 1로 가게 돼요? 그치 저건 자연수 1제곱이니까 2분의 1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 6이랑 그 6 더하기 1을 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6 곱하기 7 이렇게 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울 거 지우고 지울 거 지웁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여기 7 곱하기 13이랑 91과 6 곱하기 7을 한 42 둘을 더한 것만 찾아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더하시면 됩니다. 정답 구해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 133. 그치 정답은 그래서 133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됩니다. 18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잡아줬고요. 다음 1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9번 문제 뭘 아니오야 이거 하고 빨리 쉬었다 갑시다. 네. 너가 그렇게 갑자기 네 하니까 갑자기 쉬기가 싫어졌어요. 바로 4점 갑시다. 왜? PPT 바로 여기 이어져 있어요. 짜잔 여기 바로 이어져 있어요. 바로 이어져 있어요. 자 봅시다. 상수 A에 대해서 fx가 있는데 fx에 현재 무슨 값 줬어요? 누가 봐도? 극대값 줬고 무슨 값 찾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문제에서? 그치. 극대값, 극소값 동그라미. 그러니까 나한테 준 거는 극대값. 내가 찾으라는 건 극소값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우리가 집중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잘 봐라. 지금부터 잘 봐라. 지금부터 잘 봐라. 지금부터 잘 봐라. 그럼 극대를 줬다. 극소를 줬다. 어쨌든 우리는 극값을 줬다라는 거에만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럼 극값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미분되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걸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극값을 찾으려면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 찾아야 돼요? 0이 되는 순간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뭐 하냐면 얘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f'x로 나오게 된 결국 여기 있는 9x 제곱에 얘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8x가 되는데 얘가 0 되는 순간에 찾아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9로 묶이게 되니까 9로 묶여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9로만 묶이는 게 아니라 9x가 다 묶이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9x가 다 묶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9x에 결국 우리는 여기 x-2가 되었고 얘가 그래서 0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 딱 잡아주게 되는 순간 오케이. 그럼 얘가 일단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였고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해요. 다항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생겼는데 얘가 각각 0과 여기 2가 되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였고 여기가 마이너스였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바로 누가? 저기 주어져 있는 도함수 y는 f'x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함수에서의 그 값의 부호는 의미가 있죠. 그치? 그러면 도함수에서의 값의 부호에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얘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이거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럼 얘가 여기선 증가하고 있다가 여기서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되는 다시 요 지점에서 다시 뭐 한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게 됨? 그치? 여기서 again 증가해요. 그러니까 뭐야? 극대점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간이냐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순간이냐?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간이니까 극대값은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극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대값은 우리는 f0를 찾으라고 했던 거고 얘가 a 혼자 남아요. 얘가 현재 20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대놓고 요구하는 건 극소값이잖아요. 그럼 극소값은요. x가 얼마일 때 찾으라는 소리냐면 2일 때 찾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극소값을 구하게 되면 f2고 그럼 f2는요. 저기 있는 함수값 계산하면 되니까 83, 24에다가 우리는 49, 36을 빼고 거기에 우리는 a 즉 다시 한번 누구 더한 거냐면 20 더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4에서 36을 빼준 게 정답이에요. 그럼 44에서 36을 빼세요.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치? 정답 8이에요.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3점짜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잠깐 쉬었다가 2시 5분이 되면
이제 4점짜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